자, 첫 번째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그럼 지금 800번대의 수도관열비가 560만 원 적혀 있는데 틀린 금액으로 올바른 금액이 650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를 열고 여기에 수도관열비가 56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게 6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650만 원이라고 써주면 얘 치는 순간 엔터 치는 순간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걸 보이실 거예요. 바뀌었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 2360만 원을 내가 기록을 해놓고, 자,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면, 자, 지금 이 당기순이익을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제 2360만 원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4733만 5천 원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방금 적었던 4733만 5천 원으로 수정해 주면서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정확하게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점심시간 이제 이후에 처음 했을 때 했던 게 87회 거부터 쭉 앞으로 간 거였어요. 그때 매회차 있었죠. 그러다가 이 앞에 차에 오랜만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90회차 때 오랜만에 없었던 거고, 얘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거래처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일반 거래처네요. 자, 그리고 유형은 동시에요. 그럼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자, 일반 거래처 아래 빈칸에다가 5001번 5만 1번 주식회사 한진캐피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김용수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예, 끝났죠. 있는 정보. 자, 다음 성우중기 5만 2번 주식회사 성우중기 이판술 간단하죠? 생각보다. 자, 다음 우리 3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5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체적 전표 적요 3번에 공장 직원 1번 내역 예방 접종비를 등록하시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서, 자, 우리 제조 원가 적혀 있는 여기 500번대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511번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번호 알려주고 있으면 여기 번호 아무것이나 클릭하시고, 아무것이나 클릭해서 511번이라고 치시면 그 위치로 날아가요. 그죠?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에서 대체적요에, 자, 아래 번호 3번, 자, 그냥 3번 쓰고, 자, 여기에 글자 쓰면 순서대로 다시 정리가 돼요. 이 아래 글자 쓰면은 공장 직원 1번 내용 예방접종비라고 쓰면 번호 순서대로 다시 정렬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일반전표로 갈게요. 자, 분계부터 쭉 해볼게요. 자, 1번 7월 25일 일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35만 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비시카드로 납부하였다.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부가가치세 관련 분계를 확인 후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문제죠. 그러면 7월 20일 납부하는 거니까 6월 30일 날 정리한 거 지우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전표 6월 30일을 먼저 조회해 보면, 자, 우리 금액도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우리 지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쓰고, 금액은 3,5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미지급 세금인데 이걸 카드로 끌고 쓰니까, 아이고. 자, 카드로 끌고 쓰니까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 세금이고, 아니 미지급금이고, 금액은 BC 카드다라고 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카드로 내면 납부자가 수수료 부담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35만 원도 같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써주고, 위에 판관비라고 적혀 있죠.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35만 원까지 해서 3,535만 원이 카드로 결제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지급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거에다가 카드 수수료까지 같이 결제됐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20일 날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 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이다. 당일 회사는 7월 20일에 주식회사 토주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일단 상황부터 파악해야지. 자, 지금 상황이 첫 번째, 우리 당좌 수표 발행액이 당좌 예금을 초과한 상태래요. 지금 구자에는 마이너스 떠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7월 20일에 토주 상사에서 외상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했대요. 자, 그럼 외상으로 기계장치 구입한 이 돈은 장부에 계정하면 뭐라고 적혀 있죠? 미지급금이라 적혀 있겠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 미지급금을 갚는데 또 수표 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나 있는 만큼 지금 또 발행이 초과된 상태니까 마이너스 된 거는 당좌 예금이라고 원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회계 기준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분계를 하면 이제 미지급금을 갚는 거니까 수표 발행해 주면서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토주 상사 금액 1,8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좌 수표 발행했는데 잔액 초과한 상태라서 단기 차입금이고, 이거는 기업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고 금액은 1,8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미스를 한 게 당좌 차월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기말에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을 해도 되고, 당좌 예금을 해서 장부에 마이너스라고 적어놓고 또 기말에 마이너스를 없애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써라고 주로 언급을 해주는데 아무 말을 안 해서 지금 여러분들 답안지 가지고 계시니까 당좌 차월 그리고 당좌 예금 전부 다 맞다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당좌 차월이라고 쓴 사람이 거래처 안 쓰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당좌 차월도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없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익혀두시고, 뭔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다음 9월 10일 날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본사 신축할 토지를 받은 거니까 차변에는 토지가 되고,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무상으로 주주들한테 받은 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자, 이 자산 수증 이익은 4천만 원이니까 공정가액으로 인식해서 이 토지도 4천만 원이 되네요. 자, 다음 10월 12일 주식회사 봉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미수금이 대손 당한 거니까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잔액을 조회하는 건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오늘 날짜인 10월 12일자로 가고, 여기에 미수금을 먼저 찾고, 미수금 찾았으면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 80만 원 있는 잔액을 확인하시고, 80만 원 확인했나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우리는 못 받게 된 미수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미수금 봉꽃 상사고 금액은 200만 원이다. 그럼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끌어 쓰는데, 자, 이 봉꽃 미수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80만 원만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120만 원은 이번에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우리 채권 90회차 할 때에 매출 채권인지 아니면 기타 채권인지 꼭 확인하라고 했죠.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구분 잘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자, 다음 11월 3일 날 주식회사 울진에 단기 대여하면서 타인 발행 수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우리는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면 모든 수표는 현금이니까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 나갔다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뭐 문제에서도 대놓고 단기 대여 6개월 후 회수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다. 주식회사 울진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번 분기도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11월 10일 날 회사 판매 직원이 퇴직하였으며 동직원의 퇴직금은 800만 원이다. 회사는 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거 가지고 저와 같이 좀 볼게요.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한다면 이 설정할 때에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뭐 판매직 직원이면 800번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설정했다 볼게요.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0만 원이다. 이렇게 기말에 설정을 하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또 우리 퇴직연금 상품 중에 확정급여형 상품을 가입한다면 우리는 납부할 때에 대변에 예를 들어 보통 예금에서 2,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그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2,000만 원 이렇게 납부한 거 쓰겠죠. 자, 이 두 분계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 두 분계가 지금 기말에 직원 퇴직금 산정해 보니까 2,000만 원 보충해야 돼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또 이 돈을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두 분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설정도 하고 상품 가입한 거 납부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위에 거는 퇴직급여 비용 처리했는데 돈 안 줬으니까 부채라고 처리했겠죠. 처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연금 상품에 줬으니까 내가 줘야 될 의무는 없죠. 이제 연금회사가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만든 거예요. 얘는 자산이 아니고 얘를 줄여주는 계정으로 만든 거예요. 퇴직급여 연금 운용자산은 우리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위에처럼 이 회계 처리 안 하는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이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거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만둬서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지급하면, 자, 얘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는 퇴직급여 이제 지급을 해요. 자, 그러면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0만 원을 줄이고 800만 원이라면 800만 원을 줄이고 대변에 뭐 보통 예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겠죠. 우리 회사가 그냥 이렇게 설정만 했다면 이렇게 지급을 할 거예요. 자,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렇게 설정한 거에 대한 분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직원이 그만뒀다면 이것만 가지고 보면, 자, 직원이 퇴사하면 이때는 이제 800만 원만큼 해약해야 연금회사가 돈 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800만 원만큼 줄어들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지금 두 개 따로따로 제가 했다라고 가정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위에 거 충당부채 설정해서 우리 문제 나오면 이렇게만 처리하는 거고,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만 문제 나오면 이렇게 퇴사하면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때 비용 처리해야지. 이때는 비용 처리 안 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지금 납부할 때 지금 이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이거하고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번에. 그럼 한 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때 납부할 때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했죠. 그러면 또 처리하면 안 될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납부할 때든 그만뒀을 때든 둘 중 한 번만 처리해야지, 퇴직급여라고. 그래서 이거는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납부할 때 처리했으니까. 이해가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직원한테는 지금 우리가 납부할 때 연금 상품에 회사에 돈을 줬으니까 연금 상품 회사에서 돈을 주겠죠. 내가 돈 줄 필요 없잖아. 그래서 돈 줄 일도 없어지겠죠. 이해가셨나요? 연금 상품에도 가입해서 돈 냈으니까 연금 상품 회사가 돈 주지 내가 돈 줄 일 없잖아. 그죠? 이해가셨나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붕괴는 얘 둘만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용도 이미 납부할 때 처리했고 돈도 내가 줄 필요가 없는데,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뒀다면 그만두는 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 가입했는데 직원이 그만두면 이제 해약해서 줄 거니까 줄여야 되겠죠. 이 두 개만 분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오늘 직원이 그만둔 날짜 11월 10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확인하러 가니까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있으면 800만 원만큼 우리가 전부 다 끌었으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800만 원 끌어쓰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제 얘 해약해야 되니까 이만큼이다,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저도 이 취재위원이 이거 왜 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무일급 하는 사람도 틀려요. 근데 왜 회계일급을 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격률은 매우 높아요. 우리 그90회차 때 회계일급 합격률이 역대 엄청나게 높은 65%나 나왔어요. 이 앞에 회차에. 저도 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세무이급도 50% 넘었어요. 65%가 된 건 역대 못 봐요. 회계일급이 60몇 %인 경우 없죠. 옛날에 50몇 %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 출제위원이 문제 3개 잘못 내가지고 모두 맞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50% 넘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거 없었는데 합격했어요. 이만큼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앞에 회차에 89회차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자리가 부족해서 시험 보려고 새벽부터 눌렀던 정성이 높은 사람들만 시험 접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남으면 아무 때나 시간 되면 가다가 띡 접수해 놓고서 공부하고 말면 말지 이런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시험 접수할 때 그 3,000명인가 시험 전국에 볼 수 있는데
5천 명이 접수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합격했죠. 그죠? 이런 게 나왔는데도 이런 거 버리고도 우리 다른 걸 다 맞춰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이제 9월달 거 9월 이제 입력할게요. 이걸. 자, 이제 메인 매출 일반 전표로 가서 그러면 일반 전표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쭉 또 입력해 봅시다.
그래도 메인 매출 전표까지는 펴고 갑시다. 한 50분 되면 제가 끝하니까 가고 싶어서 또 마음이 심란하실까 봐. 근데 또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가면 저는 언제까지 하려고 하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실까 봐. 일단 메인 매출 전표까지 하는데 혹시 또 그래도 다음 주 시험이지만 약속 있으신 분은 50분부터는 저한테 손 흔들고 가시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가질게요. 알겠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봅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자, 항상 메인 매출 전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당연히 보긴 보는데 과세유형을 증빙 서류로 잡으셔야 돼요. 먼저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 불공제 사유의 접대비가 보이는데 계산서 받은 거는 면세지 불공이라는 표현 쓰는 게 아닌데 거래 내용을 먼저 봐서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9월 2일은 주식회사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 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마포의 약속 어음을 배수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으며 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는데 상품이나 원재료 적혀 있으면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51번 매입과세고, 자, 대금 중에 1,000만 원은 제품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장부에 받을 어음이라 적었겠죠? 제품 팔았으니까 이거 배서 양도하니까 받을 어음을 지울 거고, 거래처 마포 거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잔액은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건 바로 전표에 입력을 할게요. 그럼 날짜 9월 2일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고 500개에 5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제주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리가 이번에 산 건 원재료가 맞고 대변의 대금 지급을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받을 어음 주식회사 마포 걸로 금액 1,000만 원. 자, 그럼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거 끝났고, 자, 두 번째 9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880만 원이며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였다. 동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며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 원이었다.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 손익 분계를 매입매출 전표 인용 메뉴에서 진행할 것. 자, 이번에도 지금 우리 고정자산 매각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제가 기억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2천만 원에 샀는데 900만 원 달았으면 1,100만 원짜리 기계장치인데 800만 원에 판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손해 봤다라고 나오면 이제 산소가 안 됐어. 1,100인데 800이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손해 봤다고 나오면 정확한 결과겠네요. 부가가치는 내 돈 아니잖아.
800만 원 판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11번 매출 과세고 돈은 보통 예금 받았어요. 자, 날짜 9월 4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기계 장치고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8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민영 기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우리가 판 건 기계장치 2천만 원짜리였는데 얘가 자, 기계장치의 다음 번호로 지금까지 900만 원 달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대변의 취득원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받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80만 원 받는다. 그럼 위에 300만 원 손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월 31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식회사 프라일전자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 217만 8천 원을 비식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엔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과세거래죠. 그럼 57번 카드 과세를 할 거고 유형자산 계정 쓰래요. 그러면 우리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니까 비품이라고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10월 31일 날 우리 57번 카드 과세고 컴퓨터를 사는데 217만 8천 원 여기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 쓰면 분리해 줄 거니까 이 금액을 쓰면 자, 분리가 되고 거래처는 프라일전자, 카드사는 비식카드 하나밖에 없었네. 자, 분계 유형은 일단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으니까 우리는 원재료를 비품이라고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산 건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비품이다로 써주면 돼요. 자, 다음 11월 10일 동해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1일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받았다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 이건 신경 쓰면 안 돼요. 보통 예금 받거나 다르게 미리 받아도 돈 받았다는 뜻으로 현금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11번 매출과세고 자, 8월 1일 계약금 빼고라 적혀 있는데 계약금 모르겠죠? 자, 날짜를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 그럼 날짜 8월 1일 알려줬으니까 일반 전표 8월 1일 날 가보면 자, 우리는 미리 받은 돈이 100만 원 있다라고 적혀 있죠. 8월 1일 날 일반 전표에 가면 100만 원 미리 받은 돈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100만 원만 계약금 받은 거고 그럼 나머지 1,550만 원은 보통 예금 받은 거네요. 자, 그럼 11월 10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판 건 전자 부품 수량은 150개 단가는 10만 원.
거래처는 동해상사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제품 매출한 거는 맞고 차변에 방금 선수금 100만 원 있는 거 이제 상계에서 없애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자, 다음 12월 1일 날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진에 제공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원재료부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받은 거죠.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거래처에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되죠. 매입세 공제받은 걸 매출세액 창출 안 되는 딴짓거리 하면 팔아버렸다고 하는 간주공급 생각나시죠? 그럼 이건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건데 시가가 8만 원인가 봐요. 벌써 포함이 8만 8천 원이죠. 그럼 이 중에 8천 원을 매출세액으로 판 걸로 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8천 원 상대방한테 달라고 못하니까 거래처한테, 그러면 우리는 8천 원만큼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 접대비가 될 거고, 그리고 5만 원짜리 제품을 줬으니까 5만 원짜리 물건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5만 8천 원이 접대비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날짜 12월 1일 날 우리는 이번에는 과세 거래인데 아무런 증빙이 없잖아. 과세 거래인데 무증빙이면 이때 쓰는 과세 유형이 14건별. 자, 그리고 얘가 사업상 증여를 한 거예요. 얘는 8만 8천 원이라고 쓰면 14건별이니까 분리시켜주고, 자, 우리 상대방 우진한테 줬으니까 우진이다. 이제 분계는 혼합. 이번엔 우리가 8만 원에 물건 판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제품을 준 거죠. 그래서 제품이다라고 제품 매출을 계정 과목 바꾸고 제품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대변에 갔는데 이거 매출 원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꼭 저기요 8번 써주고, 금액은 5만 원이다. 그럼 차변에 이 돈들이 접대비인데 매출 거래처니까 우리는 800번대의 접대비다. 그래서 물건 5만 원짜리 하고 이것 때문에 부담하게 된 매출세액 8천 원까지 해서 5만 8천 원이 접대비다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6번 12월 10일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 과세 유형이 뭐죠? 그냥 세금계산서 받았지 세관장한테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에이스국제운송한테 일반 회사한테 통관 비용 이거에 대한 거 주고 받는 거예요. 수입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10% 그냥 통관 비용, 통관 수수료 같은 것들 있죠. 제 비용들 해주고 용료에 대한 대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원재료 수입하는 데 들어간 거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 그럼 12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이번에 품목이 2개네요. 그럼 2개면 자, 복수거래로 그냥 쓸게요.
그럼 복수 거래하면 아래쪽에 통관 수수료 12만 원이고 운송료 35만 원이고 다시 위로 올라갈 거면 우리 ESC 키나 탭키 F7번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그럼 47만 원 되죠. 그리고 공급자는 에이스 국제운송이고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그냥 일단 혼합으로 하고 자 이번엔 우리 원재료 수입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쓰면 되고 이 돈은 현금 지급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51만 7천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 제가 억지로 매일 매출